안녕하세요. 대박스쿨 김나연입니다. 뉴욕 월가에는 5월에 팔고 탈출하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만큼 5월 금융시장은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어수선한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사야 할지 팔아야 할지 고민되고 혼란스러우신 우리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이렇게 쉽사리 판단이 잘 서지 않는 이때 대박스쿨과 함께 하시면서 침착하고 현명하게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알찬 강의 기대해 주시고요.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문자 상담으로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릴 텐데요. 문자 1899-0294번입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자세한 종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강의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주식골 김태경 전문가의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박스쿨 주식골 김태경입니다. 자, 오늘은 또 매매를 또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또 오늘도 딱히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없어서, 또는 장중에 이제 경협주들 중에서 이 식량 지원과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중간에 한번 팍 올라왔다가 또 갑자기 또 싹 죽어주는 모습들을 좀 보면서 또 오늘도 또 고점에서 물리신 분이 또 많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안 좋게 끝나면서 미국에서는 중국이 좀 이렇게 좀 하면은 잘 끝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중국에서는 또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우리는 미국과 이야기를 아직 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또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현재 양시장 모두 좀 눌러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앞으로 우리가 어떤 테마를 좀 보고 어떤 종목들을 좀 봐야 될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경협에 대한 이슈도 있고 어떤 이슈도 있는데, 사실 지금 딱 봤을 때 사실 경협에 대한 이슈보다는 지금 이 시장에 대한 그 전반적인 것들을 좀 훑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또 쭉 준비를 했는데, 자, 일단 강의 들어가기 앞서서 목차를 좀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그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들의 좀 이슈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다음 달 1일, 6월 1일에 남아있는 3,250억 달러에 대한 추가 관세 부여, 요거는 이제 6월 1일에 좀 이제 발표를 한다고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까지는 그럴 계획은 없다라는 좀 이렇게 호재성의 이슈들, 그 다음에 이제 우려감을 좀 해소시켜주는 이슈들을 좀 내놓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제 반발을 해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는 관세를 작년 3월부터 막 이렇게 이거 매기고 저거 매기고 이 품목 매기고 엄청나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매길 게 없다 보니까 어떤 이슈를 내고 있냐면, 이제는 중국에 오는 미국 관광객들한테 관세를 좀 매겨야 되지 않겠냐, 이런 아주 허무맹랑한 얘기까지 나와주면서 아주 이 상황을 좀 이제 악화시켜주는 이런 좀 이슈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강한 압박 카드를 내놓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압박을 해주는 모습들, 그리고 지금은 좀 약간 회유를 해주는 모습들이지만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지금 압박을 해주고 있거든요. 더 이상은 안 된다.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자. 이러면서 미국 관광객들한테도 관세를 매긴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주면서 이 상황을 좀 더 악화를 시켜주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좀 안 좋은 이슈들이 나와주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원래는 이제 5월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 하락해주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개별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들에 조금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그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였었거든요. 자, 일단은 시장 상태를 좀 보시면은 차트를 좀 먼저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 한 2거래일 정도 반등이 나왔다가 이때는 이제 테마성으로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죠. 테마성으로 좀 올라가 주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어제, 오늘 좀 하락이 나와준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종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눌렸고, 오늘은 오전장, 그러니까 딱 시작했을 때는 갭상승으로 딱 시작을 했어요. 증시 자체 갭상승 시작하면서 모든 종목들이 다 반등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한 10시 이후부터 좀 이제 눌러주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눌려준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저점을 또 이탈해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거의 뭐 최근 최저치를 좀 찍어주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증시 자체가 2000선까지 좀 내려가는 것이 아닌가, 또 2000선을 이탈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감에 좀 휩싸이면서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왔죠.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왔고 기관들도 매도를 좀 많이 했었고요. 그 물량을 또 개인들이 또 받아가주는 모습들 또 보여주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이 눌리진 않았지만, 그렇게 많이 눌리진 않았어요. 많이 눌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하락을 해주는 부분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그 식량 지원 관련주들이 좀 이제 반등이 나와주면서, 그리고 대부분 또 제약주들도 또 올라와주고 이러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선방해주는 모습들 보여주었어요.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 기관들이 코스피보다 코스닥을 조금 더 강하게 매수를 진행하면서 이런 이제 하락적인 부분들을 좀 괜찮게 만들어주고 있었다라는 것이 좀 이제 주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 개별적인 이슈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개별적인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어떤 종목에 무슨 이슈가 있다, 뭐 어떤 뭐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에 무슨 뭐 미국 특허를 취득했다, 그다음에 뭐 임상 실험에 뭐 성공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졌을 때 그 종목만 올라가지고 있고요. 뭐 다른 기업들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개별적인 이슈를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은 테마성으로 해서 막 으쌰으쌰해서 막 다 같이 올라가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협주가 다 올라가줘야 되는데 경협주 중에서 이 식량 지원 관련주들만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제대로 올라간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올라간 것보다 좀 더 많이 눌려주는 모습들, 상당히 좀 이제 하락폭이 좀 커지는 모습들 좀 보여줬을 때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테마성으로 이제 으쌰으쌰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좀 이제 올라가는 모습들, 그런 것들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이제 개별적인 이슈로 올라갔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기술적 분석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단기 매매를 좀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얼마 전에 이 경협주 중에서 이제 식량 지원 관련주들이 오늘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 이슈가 오늘 나온 게 아니라 사실 며칠 전에 이슈가 있긴 있었어요. 며칠 전에 뭐 이제 우린 미사일을 쐈지만 우리는 식량 지원하겠다, 이런 이제 이슈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올라가지 않았어요. 올라가지 않고 자리만 좀 잡아주다가 2, 3거래일 뒤 오늘이죠, 한번 크게 상승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미리 매수를 해놓고 한 2, 3거래 정도 기다리다가 급등했을 때 정리해주는 모습들, 이런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기술적인 분석으로 좀 봤을 때 일단 종목을 좀 몇 개를 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이제 개별적인 이슈로 상승했던 종목, 그럼 이 종목들을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몇 종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개별적인 이슈로 올라갔던 종목들 먼저 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지스마트 글로벌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지스마트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작년 이제 그 9월 달에 고점 한번 찍고, 작년 9월 달 고점 한번 찍고 나서 10월 달에 딱히 올라가는 종목은 없었잖아요. 10월 달에 보시면 작년 10월 달에 또 많이 하락을 했다가 또 이제 반등이 좀 나와주는 흐름에서 권리락이 걸리면서 75% 조정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더 눌려주는 모습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횡보를 하다가 여기서 지지받고 좀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이제 하락이 나와주고 있어요. 왜 반등이 나왔어야 되냐면, 이때 어떤 이슈가 나왔냐면 그 충남 아산 지역의 그 음봉면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상당히 좀 우리가 싫어하는 좀 이제 지역이기도 한데 음봉면이에요. 양봉면이 아니라. 그래서 이 음봉면에다가 이제 부지를 인수를 했어요. 부지 인수를 해가지고 거기 이제 그 테마파크를 좀 조성을 해요. 뭐 이제 놀이동산이 아니라 약간 이제 그 그리스 마을 같은 것들을 이제 해가지고 뭐 카페거리라든지 이런 이제 젊은 층을 좀 타겟해서 만드는 그런 이제 마을을 이제 조성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유리창, 지글라스를 모든 이제 그 공급을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지스마트 글로벌에 대한 이슈가 이때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락폭을 멈추고 상승을 해주면서 횡보를 해주면서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올라가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시 한번 더 이제 시장에 대한 압박, 그 다음에 뭐 앞으로의 그 테마성 그 이제 이슈가 나와주지 않다 보니까 그냥 지속적으로 그냥 거래량 없이 쭉쭉쭉쭉 빠져주다가 오늘 어땠어요? 장중에 20% 넘게 상승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거래량이 터졌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한 5개월 만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20% 이상 장중에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인 이 지스마트 글로벌 같은 경우에 충분히 반등이 나와주면서 1,500원, 뭐 1,750원 이렇게 돌파가 나와주면서 경기선 돌파 나와주고 다시 한 번 더 테마파크 조정에 대한 이슈가 딱 나와준다면 한 번 더 올라가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이제 충분히 이제 개별적인 이슈로 올라가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혀 만약에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 전혀 매수할 구간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개별적인 이슈로 봤을 때는 충분히 앞으로의 성장성, 그 다음에 뭐 지글라스에 대한 부분들, 전 세계에서 최초, 그 다음에 뭐 유일하게 또 공급을 하고 있는 또 기업이다 보니까 충분히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알서포트라는 종목인데 사실 이 알서포트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꽤 많이 상승을 했고 어제도 상승했고 이렇게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개별적인 이슈가 이제 알아보면은 무슨 뭐 가상화폐네, 뭐 5G네, 뭐 이런 이제 이슈가 많잖아요. 사실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슈 저런 이슈 막 서로 막 엮여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딱 봤을 때 이 종목은 제가 이제 개별적인 이슈로 갖고 왔지만 기술적인 분석을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었던, 충분히 좀 매매가 가능했던 자리가 좀 나와주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서 쭉 반등이 나왔다가 눌렸다가 여기서 이제 121선의 지지를 받아주면서, 그죠? 그리고 이제 반등이 좀 나왔죠. 그리고 나서 20선, 이제 세력선 위에서 좀 이제 횡보를 해준 모습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만약에 기술적인 분석을 봤을 때, 그 다음에 앞으로 뭐 5G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가상화폐가 이때 또 이제 많이 또 상승해주다 보니까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 매매를 해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들겠죠.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 딱 눌려버렸죠. 근데 이때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눌려버렸고 이때 이제 거래량 자체도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상당히 막 거래량이 굉장히 안 나왔다가 지금 쭉 눌렸다가 120년 이탈해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 수요일에 이쪽에서 이제 이탈했다가 수요일에 원래는 더 내려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반발 매수가 나와주면서 120선 돌파해주고 지지받아준 모습을 보여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이평선들을 돌파하면서 지지받아주면서 반등이 나왔고 이쪽 저항 라인대를 돌파해준 양봉이 딱 나왔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종목은 사실 제가 이제 뭐 개별적인 이슈로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갖고 왔지만 기술적인 분석으로 우리가 충분히 매수를 좀 했을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저번에도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이쪽 구간에서 박스권, 그러니까 이제 박스권을 만들어주죠. 이쪽 박스권을 딱 만들어주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올라올 때 상방으로 박스권을 진입했기 때문에 상승 지속 추세. 이 박스권을 상승 지속 추세로 올라가면서 이쪽에서 지지받고 이 상단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오늘 강하게 또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어요. 장중에 또 20% 정도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어제 매수해서 오늘 매도할 수 있는 단기 매매가 좀 가능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뭐 경협도 뭐 좋고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뭐 테마도 좋겠지만 지금은 뭐 오늘 또 보니까 또 이제 그 정치인 관련주들이 또 많이 또 상승을 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런 종목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그 최근에 대선을 봤을 때도 뭐 누구와 관련주, 뭐 누구의 관련주에서 뭐 엄청나게 상승을 보여주다가 박살날 때는 또 올라갔던 시간보다 더 빠르게 내려가주면서 완전 차트를 그냥 뭉개버리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테마성의 종목들보다는 지금 이 시장에서 수익을 보려면 개별적인 이슈들, 그 다음에 뭐 기술적인 분석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또 이제 개별적인 이슈로 올라가는 종목 마지막 종목을 좀 보시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THN이라는 종목입니다. THN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한 18% 정도 상승해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다 기술적으로 또 우리가 흐름을 또 잡아올 수가 있었어요. 이쪽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서 상승 추세를 좀 타고 있었죠. 저항과 지지,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좀 살짝 나왔다가 지지받고 반등이 나왔었죠. 그래서 사실 이쪽에서 상승 추세를 타고 있던 종목이 어떻게 됩니까? 지지 라인 때는 똑같은데 저항 라인 때가 눌리면서 살짝 상승 추세 이상이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서 눌려버린 겁니다. 정확하게 추세가 전환이 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었죠. 그리고 나서 120선 계속 타고 움직이다가 이쪽에서 반등이 한번 나왔고 또 이제 눌렸는데 다시 한번 더 121선의 지지를 받아주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쪽에서 다시 한번 더 자리를 잡아줬다는 거예요.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THN이 여기서 지금 현재 기술적인 분석으로 봐도 자리를 잡아주고 있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결론을 내면 무슨 얘기냐? 지금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자리를 잡아주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쪽에서 한 번 더 반등이 나왔고 어제도 모든 이평선들을 돌파 지지해주면서 음봉으로 딱 나와줬고요. 그죠? 도지형의 음봉의 캔들이 딱 나왔었고 오늘은 어제 종가에서 시초가 형성해주면서 바로 상승해주면서 아주 3,200원 이상 돌파해주는 모습들 강한 흐름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THN 같은 경우에도요. 이 종목을 이제 어떻게 몰랐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 시장에서는 증시 자체가 미국과 중국의 이슈들, 이런 악재들, 글로벌 악재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눌리고 또 상승했다가 또 눌리고 이런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매매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개별적인 이슈들 그리고 뭐 이제 기술적인 분석들로 좀 매매를 진행하시는 게 상당히 좀 괜찮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개별적인 이슈들이 올라갈 때는 어떤 종목들이 좀 소외가 되냐면 실적주들이 좀 소외를 받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막 상승하는 장에서는 실적주들은 조금씩 눌러주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장 자체 수급 자체가 실적주에서 이쪽으로 좀 옮겨가는 부분들. 그럼 조만간 다시 실적신이 돌아온다면 이 개별 종목에서 다시 실적 위주의 종목들로 옮겨가게 되겠죠. 지금 이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실적주보다는 이런 이제 개별적인 이슈들 조금 가벼운 종목들로 매매를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개별적인 이슈도 올라가는 종목들을 좀 봤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기술적인 분석으로 좀 올라가는 종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 기술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불안한 증시가 지금 현재 불안하잖아요. 증시 자체가 계속 악재도 나와주고 있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고 뭐 원달러도 뭐 아주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불안한 증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가끔 가다가 또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도 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는 사실 차트에 좀 의존을 하거든요. 괜히 이슈 접근했다가 악재 터지면은 그냥 하한가 맞는 게 지금 시장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자리를 잡아주고 지지를 받아주는 종목을 좀 선호를 해요. 왜냐하면 눌린다 하더라도 지지라는 때가 존재하기 때문에 눌리지 않겠다라고 좀 우리가 예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차트에 좀 의존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급 상황을 좀 고려를 해야 돼요. 지금 외국인들이 팔고 있고 기관들이 좀 사고 있는데 어느 시장을 좀 더 사고 있는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을 더 많이 샀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증시 자체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코스피 시장을 더 많이 매매를 하는데 코스닥 시장을 더 매수를 많이 했다는 것은 지금은 불안한 시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점에서 돌파하는 종목들을 좀 봐야 된다. 그런 시기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상승 지속 패턴이 출현하는 종목을 좀 봐야 되거든요. 상승 지속 패턴 뭐예요? 방금 우리가 아까 봤던 뭐 이제 사각형 패턴이라든지 상승 삼각형, 삼각수렴 패턴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 상승 지속형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패턴이 나와주는 종목들을 좀 봐야 되는데 차트를 보면서 첫 번째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삼진이라는 종목인데 오늘 아마 삼진이라는 종목 그 첫 매매하셨을 때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오늘도 상승을 좀 많이 해줬는데 오늘 거의 상한가까지 도달했었거든요. 28.55%까지 상승했었는데 뭐 아쉽게 상한가는 뭐 도달하지 못하고 좀 이렇게 눌려주면서 좀 이제 반 정도 좀 이제 내려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상승 지속 패턴이 좀 이제 보여지는 종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불안한 시장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불안한 시장이기 때문에 차트에 좀 의존을 많이 한다. 그럼 지금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예전에 2018년도는 상승한 적이 없어요. 그냥 지속적으로 좀 내려와주는 부분들. 사실 하락은 2017년도 중반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쭉 2018년도 1년 반 동안 그냥 눌러주는 종목이었어요. 그냥 정말 우리가 그냥 매매를 좀 안 하고 그냥 관심 밖에 있던 종목이 삼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근데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2019년도 들어서 모든 이평선들의 저항을 받았던 종목이 61선과 120선을 돌파해주면서 한 번 더 그 수급 거래량이 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다시 한 번 더 눌려줬다가 세력선 지지받고 다시 한 번 더 돌파했다가 다시 한 번 더 눌렸다가 수급선 지지받으면서 이제 계속 행보를 하면서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작년 12월부터 1월, 2월, 3월, 4월, 5월, 6개월 그러니까 약 5개월 반 정도간의 그 매직 구간을 좀 진행을 해주다가 4월 달 말에 살짝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5월 초에 갑자기 급등이 나와줬다가 눌려주는 부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 요 좀 보이시죠? 요 캔들이 보이실 텐데 이때 한번 강하게 올라왔다가 언제예요? 이때가 또 이제 미중 무역 분쟁 또 진행할 때죠. 그때 또 진행을 했다가 이때는 좀 증시가 많이 눌렸었잖아요. 그런데 한번 반등이 나왔었다가 증시가 눌려주면서
음봉으로 전환을 했고, 그다음에 똑같이 이제 2, 3거래 정도 같이 눌려주다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지라인 때 지지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악재가 막 나와주는 시장이기 때문에 차트에서 지지라인 대가 있는 종목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악재가 나와도 지지라인 때까지 지켜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지라인 때까지 지켜줬던 종목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종목을 좀 많이 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가 지지라인 때 지켜주니까 어때요? 반등이 나와줬고 증시가 이거래 정도 좀 좋아지니까 한번 반등이 나섰다가 어제 오늘 증시가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지지받아주면서 상승이 엄청난, 이 거래일 동안 얼마나 상승해요? 이 거래일 동안 거의 40% 정도 상승을 해줍니다. 상당히 많이 상승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매매를 진행했을 때는 충분히 기술적인 흐름으로 단기 매매가 또 가능했었다. 그러니까 시장이 눌려주면서 지지라인 때 잡아주는 종목들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뭐 매매를 진행했다면 뭐 40%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20%, 25%까지는 뭐 넉넉하게 또 수익을 좀 챙겨가는 그런 흐름이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삼진한 종목도 충분히 매매가 가능했었고, 그다음에 한번 그 올라왔을 때 저항 라인대를 어저께 사실 돌파를 해줬었거든요. 여기가 이제 그 한번 딱 올라왔을 때 저항 라인대거든요. 여기 2018년도 말 12월에 저항 라인대인데 여기를 지금 딱 보시게 되면 어저께 양봉을 살짝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 여기서 이제 직전 이제 고점을 양봉으로 살짝 돌파해줘 상당 구간을 돌파했을 때는 그 다음날 한 번 더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어제 못 샀다고 하더라도 오늘 시초가 형성해주고 반등이 났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그래도 한 뭐 15%나 20% 정도의 수익을 한번 노려볼 수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좀 심화가 되고 있고 중국에서 그냥 싸우자 이러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딱히 뭐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뭐 오늘 뭐 이제 조금 올라갔다가 빠졌던 뭐 대북주라든지 이런 종목들로 매매를 굳이 안 하신다 하더라도 차트만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고수익률을 좀 노릴 수가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또 이제 볼 텐데 우리가 또 많이 알고 있는 영인 프론티어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영인 프론티어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안한 매매가 아니라 오히려 좀 견고한 매매가 좀 진행이 됐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기본적으로 아까랑 비슷하게 2018년도 12월에 한번 반등이 나왔었다가 어떻게 됩니까? 횡보를 지속하죠. 자리를 잡아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월 달부터 상승이 시작하는데 지금 계속 120일선의 지지를 받잖아요. 경계선의 지지를 받아요. 그래서 반등이 좀 나왔다가 눌렸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라왔다가 다시 한 번 더 눌리죠. 근데 이제 눌렸다가 어떻게 돼요? 61선. 상승이 나왔을 때 61선 지지받고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61선 지지받고 급반등이 나와줬다가 다시 한 번 더 눌렸는데 이제 어떻게 돼요? 21선의 지지를 받아요. 그러니까 점점 지지라인대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121선 지지받고 그 다음에 61선 지지받고 그 다음에 21선 지지받아요.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지지를 받을까요? 5일선, 11선, 단기 이평선 지지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올라갔다가 이때 이제 거의 뭐 고점을 찍었는데 쌍봉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셨다가 눌려주면서 지지라인대 잡았죠. 근데 이제 이때는 뭐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증시가 다 눌렸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눌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는 장대 양봉을 보여주는데 영인 프론티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음봉의 도지형 캔들을 만들어주면서 계속 견고한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단기 이평선 지지를 받아주는 구간이 어디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 엊그제, 그러니까 수요일부터 단기 이평선 지지받아주면서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상승이 지속되면서 4거래일째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계속 올라와주고 있는 종목.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적산병, 상승 지속 패턴이죠. 여기서 양봉, 양봉, 양봉. 그러니까 어저께까지 본다 하더라도 이거 한 번 더 상승이 나오겠다라고 판단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보시면 시초가 형성 이후에 잠깐 눌렸다가 반등이 나와주면서 결국엔 8% 중반까지 올라가주면서 마감을 해버렸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추세 자체가 121선과 61선 지지받아주고 다시 61선에서 21선 지지를 받아주면서 이 지지라인 때 좀 가파라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인 프론티어 같은 경우에도 예전부터 매매를 진행해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렇게 안 좋은 시장에서도 고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 이제 10,000원대에 한번 찍고 내려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뭐 10,000원은 안 찍었지만 20원 낮은 9,980원까지 올라왔고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 10,000원 한번 돌파했다가 뭐 눌려주겠죠. 아니면 10,000원 돌파했다가 지지받고 직전 고점이 이제 최고점이 이제 1,200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9,980원에서 1,200원까지 얼마 안 돼요. 금방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금방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여기에 고점 돌파해가지고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들. 그럼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은
이번에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 이게 매집을 진행이 되고 상승이 지속되는 패턴이 나와주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로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뭐 이슈가 우리 모른다. 저는 직장인이라서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딥니다. 이러시는 분들도 충분히 매매가 가능했던 그런 종목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매매를 좀 해봤을 때 뭐 지금 최근에 뭐 이슈로 매매했다가 뭐 상당히 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었죠. 근데 제가 여태까지 대박스쿨에서 뭐 이런 업종을 보셔라. 뭐 스마트 시티 업종을 보셔라. 그다음에 뭐 모빌리티 공유경제, 그다음에 뭐 인공지능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건 이슈가 아니라 그건 이슈가 아니라 이제 경제적인 흐름을 타고 움직이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경제 기반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이 시장에서는 기술적인 분석으로 봐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이슈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또 매매를 해서 수익을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오늘은 뭐 어떤 업종을 보시자는 게 아니라 기술적인 분석을 좀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기술적인 분석을 했을 때는 뭐 제가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보다도 더 방대한 그 이야기거리가 있는데 제 이 방송에서는 조금 이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진행이 되는 무료 온라인 강연에 들어오신다면 제가 정확하게 이 상승장에서도 이 하락장에서도 올라가는 종목들, 기술적인 분석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오이솔루션이라는 종목이에요. 이 오이솔루션이라는 종목 아시겠지만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거든요. 사실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 우리가 예전에 어떤 차트를 봤어요? 예전에 제약주였던 뭐 셀트리온, 뭐 신라젠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사실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슈도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지지받아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121선 지지, 61선 지지, 21선 지지, 단기평균 지지 받으면서 계속 올라갔고 최근에는 뭐 거의 뭐 상한가까지 찍어줬던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종목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이 뭔 일을 하든 상관이 없다. 나는 나의 길을 갈 것이다. 이런 종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기술적인 분석 또는 개별 이슈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바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온라인 강연회에서 말씀드릴 것은 이 300%, 그러니까 저점에서부터 300%가 상승했거든요. 이 300% 상승했던 이 오이솔루션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패턴을 떨어진 패턴이 있는 종목을 제가 또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의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 완전 초입 구간이 아니라 상승을 진행했던 이 구간에 지금 현재 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들고 가신다면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이런 흐름들. 그러니까 그 종목 같은 경우에 개별 이슈도 있고 기술적인 분석을 봤을 때에도 상승 지속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시장에서 수익을 많이 보지 못하셨고 그다음에 뭐 이 대박스쿨 시청을 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드렸던 종목으로 수익을 많이 보셨겠죠. 하지만 오늘 만약에 처음 시청하신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수익이 없었다. 그래서 수익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방송이 끝나고 나서 진행이 되는 무료 온라인 강연회에 들어오신다면 그 종목에 대해서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드릴 테니까 꼭 늦지 말고 참여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통해서 기술적 분석을 통한 단기 매매에 대한 이야기 듣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는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오이솔루션 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 소개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좀 큰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방송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대박스쿨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사이트 링크가 뜹니다. 사이트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주식골 전문가 하단에 방송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누르고 들어가셔서 오늘의 종목 오이솔루션 같은 패턴을 가진 종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문자 상담 들어가기에 앞서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하게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9488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ST생명공업
총각 매수가 8,230원에 비중 18%입니다. 125억 소송건 때문에 걱정은 되는데요. 혹시나 별 문제가 없으면 비중을 늘려도 되는지요? 앞으로 전망 부탁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지금 일단 최근 하락세가 계속 나오고 있던데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SD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종목에 대한 뭐 수급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술적인 분석을 봤다 하더라도 사실 반등이 좀 나왔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최근에 또 이제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소송이 걸려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게 만약에 소송에서 지면은 이제 그만큼의 이제 그 자금이 나가야 되니까 단기적인 악재를 통해서 이제 하한가도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소송에서 이긴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악재가 해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상승이 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제가 뭐 소송에 관련해서 제가 제가 변호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나와준 이슈, 공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비중을 늘리지 마셔라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비중 같은 경우에는 뭐 괜찮아요. 20% 이하의 비중을 좀 매매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비중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지금은 아니다. 왜냐하면 추가 매수했다가 갑자기 소송에서 져버리면은 더 큰 손실이 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적인 분석을 봤을 때 지속적인 상승 패턴을 타다가 여기서 이제 사실 61선 지지받고 반등이 좀 나왔어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이때 나오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5월달 초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좀 심화가 되면서 하락이 나왔죠. 이건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칩시다. 근데 지금 이 거래일 동안 반등이 나와줬던 시장에서도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그냥 살짝 올라와주는 정도?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이 거래일 동안 또 눌려주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종목은 계속 이 7,000원과 8,000원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면 이 기간 자체가 제가 봤을 때 한 3, 4개월 정도로 생각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은 최소 3개월 정도 줍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을 끌고 가실 때는 3, 4개월 정도 더 끌고 가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좀 더 우리가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매수가가 8,200원이어가지고 괜찮아요. 굉장히 괜찮은 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리를 좀 하시고 뭐 손실률도 그렇게 크지 않으실 거예요. 계좌 상태로 봤을 때. 왜냐하면 지금 이제 비중 자체가 워낙 낮기 때문에 정리한다 하시더라도 계좌 손실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제가 이따가 드리는 오이솔루션과 같은 패턴을 보여주는 종목으로 매매를 진행하신다면은 충분히 이 손실 메꾸고도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웬만하면 정리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만나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7435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뉴트리 23,000원에 20% 신규 상장주라 불안한데 목표가와 전망 부탁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뉴트리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신규 상장주인데 뭐 매수가랑 지금 현재 주가를 좀 따져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매수가가 지금 현재 23,000원에 비중 20%인데 지금 주가는 22,900원이에요. 그러니까 100원밖에 지금 이제 하락하지 않은 상태여서 매수가랑 지금 현재 주가 상당히 괜찮다. 그러니까 홀딩 해볼 만한 지금 현재 위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뭐 물어보신 게 뭐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시잖아요. 그럼 일단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구간이다라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신규 상장주가 2019년도 1월에 상장을 한 이래 지금 현재 계속 상승해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증시가 안 좋을 때는 신규 상장들이 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신규 상장이 됐는데 갑자기 악재가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 현재 뭐 규정이라든지 뭐 조건을 충족해서 상장이 됐는데 갑자기 이런 회계가 안 좋다든지 이렇게 나와서 악재가 나오지 않을 종목이기 때문에 증시가 안 좋으면 신규 상장주 쪽으로 수급이 쏠리긴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수급이 쏠리면서 28,5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고점을 찍어놓고 그 다음에 이때 눌린 건 잘 아시잖아요. 다 눌렸습니다. 이때 거의 모든 종목이 눌렸어요. 자, 근데 보시게 되면은 이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장대 음봉을 그려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양봉도 있고 음봉도 있고 조금 눌렸다가 지지라인 때 잡아주면서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지지라인 때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 거래일 동안 지지라인 때를 보시게 되면 예전에 저항을 받아줬던 구간이에요. 여기서 이제 저항을 받아줬는데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항을 받아주는 구간이 어디냐면 상승 삼각형 패턴으로 해가지고 지속 패턴이거든요. 상승 지속 패턴. 상방으로 진입하면서 상승 삼각형 반등 그리고 눌리고
다시 한 번 더 지금 현재 왔다 갔다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반등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25,000원 이상은 올라갈 겁니다. 근데 뭐 크게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이미 올라왔고 이거에 대한 뭐 실적이라든지 뭐 이슈가 더 나와줘야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올라가진 않을 것이고 아마 올라간다 하더라도 조금 올라갔다가 눌려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조금 더 반등이 나왔을 때 25,000원 선에서는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뉴트리는 반등이 나온다면 25,0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정리하는 게 좋겠다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만나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4918님의 문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매번 종목 상담을 드려 죄송합니다. 실리콘웍스 43,500원에 비중 18%입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죄송할 게 전혀 없습니다.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중간에 실리콘웍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비중을 보니까 뭐 아까 첫 번째 분이랑 똑같은 분이신가요? 비중이 똑같은데 사실 대부분의 그 투자자들이 10%, 20%, 30%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숫자를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이제 18% 비중을 들어가신 분이 좀 계시네요. 근데 아마 동일인 분인 거 좀 같은데 일단은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에 뭐 매수가랑 지금 이제 주가가 그렇게 또 큰 차이가 나지도 않고 지금 이제 비중 자체도 상당히 좋아요. 근데 지금 실리콘웍스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구간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수급 상태를 좀 볼게요. 수급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최근에 기관들이 계속 팔고 있었죠. 계속 팔고 있었고 외국인들과 개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고 뭐 최근에 뭐 개인들은 계속 사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기관들이 좀 들어와주는 모습들 거의 모든 기관들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연기금의 수급이 좀 눈여겨지는데 다른 기관들이 계속 팔아도 연기금은 계속 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견고한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상승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하락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급등과 급락이 아니라 점진적인 상승과 점진적인 하락이 나오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지지라인대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 구간, 그러니까 지금 딱 오늘 종가 42,500원이 지지라인대인데 42,500원에서의 예전에 좀 저항 라인대와 지지라인대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저항과 지지를 보여주면서 왔다 갔다 해주다가 살짝 눌렸다가 돌파가 나와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5만 원까지 돌파가 나왔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한번 눌렸다가 지금 현재 반등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아마 48,000원까지는 좀 올라올 듯 합니다. 그러면 48,000원이 좀 강력한 또 저항 라인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저항을 받아줄 만한 흐름이지만 만약에 48,000원까지 올라와서 뭐 수익 실현한다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오늘 지지 라인대죠. 오늘 저 주가를 오늘의 종가를 이탈해가지고 다음 주에 눌려버리게 된다면 아마 4만 원까지 내려올 거예요. 그럼 4만 원에서 추가 매수해서 반등 나올 때 매매를 좀 올라간다고 한다면 47,000원까지 올라온다고 해도 수익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이제 100일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32,000원까지 좀 내려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4만 원대 이탈하게 되면은 추가락이 나오니까 여기서는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냥 전량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럴 때에는 제가 이따가 드리는 종목으로 또 매수를 진행하신다면 손실 나신 분들은 충분히 메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리콘웍스는 42,500원이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이 지지가 된다면 48,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말씀하셨고요. 다만 4만 원에 이탈하게 된다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4만 원 이탈한다면 정량 전리를 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문자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4239님의 문자입니다. S넷 5,230원에 30% 왜 갑자기 하락하는지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S넷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전문가님? 네, S넷은 뭐 제가 예전에도 좀 관심을 갖고 있었던 종목인데 상당히 좀 괜찮은 종목이라고 좀 판단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현재 주가가 6,550원인데 지금 이제 매수가를 보니까 7,600원이에요. 7,600원이어서 아마 좀 윗구간에서 좀 매매를 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최근에 좀 이 거래일 동안 하락이 나와주면서 조금 이제 손실이 조금 키워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들고 가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S넷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총이 그 무거운 시총이 아니거든요. 1,000억이니까 어제 기준으로 1,149억. 그러니까 오늘은 좀 더 내려와 있겠죠. 근데 뭐 1,000억 이하로는 이탈하지는 않은 종목인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살짝 1,000억에 좀 걸쳐 있는 그런 종목이고 사물 인터넷과 또 관련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대박스쿨에서 이 스마트 시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죠. 이 스마트 시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육성이 되고 있고 가장 그 대표적인 스마트 시티가 세종시와 부산이다.
예, 그쪽에서 이제 계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시티 안에서는 사물 인터넷이 진행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4차 산업 또는 개별 이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더 올라갈 만한 흐름이에요. 일단 수급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S넷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수급 상태 일단은 보면은 빨간색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아하잖아요. 빨간색이 많으면 좋아해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기관들이 팔았거든요. 이 거래일 동안 기관들이 팔면서 눌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기관들이 엄청난 물량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 잠깐 수익 실현한 겁니다. 그래서 잠깐 눌려주면서 개인들의 수량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들이 그냥 여기서 이제 올라왔다가 원형 천장을 만들어주면서 이거 지금 이제 하락 지속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아직 판단할 수는 없고요. 지금 지지라는 이쪽에서 6,500원에서 지금 현재 지지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락 구간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매수가가 7,600원이어서 조금 불안한 흐름을 좀 타실 수도 있겠지만 이쪽에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지지받고 반등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8,000원 이상 돌파합니다. 그러면 또 수익이겠죠. 그러면 이제 8,000원을 돌파한다고 한다면 여기 또 강한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한 번 급등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뭐 9,000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입니다. 경제적인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봤을 때. 다만 만약에 다음 주에 6,500원을 이탈해가지고 정리하는 구간은 6,000원이에요. 6,000원을 이탈했을 때는 전량 정리하셔야 되겠지만 6,500원 이탈했다고 해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 6,000원에서 지지를 받아준다면 여기가 바로 추가 매수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6,000원에서 지지를 받아준다라고 한다면 61선까지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지지받고 올라간다고 한다면 추가 매수 진행하시고 반등이 나왔을 때 충분히 7,000원 이상에서는 수익 실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다음 주 장에서 6,500원 이탈한다면 전량 정리를 하시고 만약에 6,000원을 지지 받아준다면 추가 매수하시면 7,000원까지는 노려볼 수 있다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0124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산네트워크스 7,200원에 매수 50%로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과 목표가 알고 싶습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지금 요 며칠째 계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수익권에 있으신데 어디까지 더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일단 다산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수익 중이시네요. 뭐 일단 축하드린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이제 5G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또 많이 상승이 나왔잖아요. 눌릴 때는 또 같이 눌려줬다가 또 상승이 나올 때는 또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 5G예요. 근데 그 이유가 우리가 이제 5G를 상용화를 했죠. 상용화를 하고 나서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5G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다산네트워크스라든지 지금 이제 올라가지고 있는 다산네트워크스, 뭐 기가레인, 솔리드, 뭐 전파기지국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은 대부분 기지국을 설치를 해서 이 공유기를 설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지국을 설치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이제 그 사용료를 받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데일리에서 나와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지국 같은 경우에는 4G 전용, 그다음에 4G랑 5G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겸용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4G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이제 교체가 돼가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4G도 사용하고 있고 5G 사용하니까 요건 이제 교체가 돼가고 있는 경우고 4G랑 5G 요거는 아직도 남아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까지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봤을 때는 제가 먼 미래를 봤을 때는 더 큰 상승이 나와줄 만한 흐름이에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은 뭐 매수 주가가 8,000원이고 오늘 뭐 8,300원까지 올라갔었죠. 그래서 만약 8,300원에서 수익 실현을 했다라고 한다면 뭐 괜찮은 흐름이겠지만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그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뭐 8,500원, 뭐 9,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그것은 아직까지는 조금 먼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우리나라 경제 6개월 선반영이기 때문에 뭐 그거 되기 전에 6개월 전에 올라가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예상해 봤을 때는 한 3, 4개월 뒤쯤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3, 4개월 동안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 비중도 50%여서 월요일 날 일단은 시초가 만들고 나서 반등이 좀 나올 겁니다. 5G는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실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올라가면은 일단은 30%, 40% 정도 확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확 수익 실현하시고 5G 종목들도 눌릴 겁니다. 그럼 눌렸을 때 다시 한 번 더 매수를 진행을 하셔가지고 뭐 앞으로 이제 기죽 건설에 대한 부분들 그 이슈를 받았을 때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월요일 날 일단은 이 종목을 수익 실현 반 이상 넘게 정리를 하시면서 수익 실현 좀 하시고 그 분량으로 제가 이따가 드리는 상승 추세 타고 있는 종목으로 매매하면서 수익 보다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산네트워크스는 일단 다음 주 장에서는 반 정도 수익 실현을 하시고 일단 이 종목 길게 본다면 8,500원에서 9,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1758님의 문자입니다. CJ ENM 매수가 22만 9,500원에 비중 50%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종목 1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많이 올랐던데요, 전문가님. 주가는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뭐 CJ ENM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조금 더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기본적으로 CJ 이제 그룹사들을 보면은 대부분 좀 비슷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최근에 뭐 CJ 뭐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나라 택배 이쪽 업계에서는 이 CJ가 거의 꽉 잡고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이 한 1년 정도를 보면은 한 1년 정도의 택배 상자를 보면 한 2억 5천억 개 정도의 택배 상자라고 합니다. 그 정도의 시장을 좀 잡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CJ 계열사들의 흐름들이 어느 정도 좀 하락이 나와준다고 하더라도 다른 계열사에서 수익이 나기 때문에 좀 이제 막아주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증시가 좀 많이 눌렸을 때 너무 많이 눌렸어요. CJ ENM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5월달에 증시가 좀 눌리긴 했었죠. 그런데 증시가 눌린 것보다도 더 많이 눌렸던 게 지금 CJ ENM이거든요. CJ ENM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그냥 뭐 가벼운 종목도 아니고 상당히 우량한 종목이고 대형주인데 이런 종목이 지금 이제 22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는 것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하락이 나왔더라는 거고 지금 이쪽에서 지지를 좀 이제 받아주면서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 번 더 눌려줬거든요. 그럼 이거 아까랑 똑같아요. 흐름 자체가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을 계속 줄 겁니다. 근데 CJ ENM 같은 경우에 최근에 뭐 영화 산업이라든지 뭐 매니지 산업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한번 반등이 나와줄 만한 흐름이지만 중국과 연관이 또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는 당분간은 좋은 흐름은 조금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매수가가 22만 9천 원, 거의 23만 원 정도에 좀 현재 형성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큰 손실을 좀 보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비중이 50%여가지고 일단은 월요일 날 반 정도는 싹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 손실은 좀 있으시겠지만 반 정도는 싹 정리를 해주시고 반만 좀 끌고 가시고 반 정도의 물량으로 제가 이따가 드리는 종목으로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CJ ENM에서 나온 손실을 충분히 좀 메꿔주면서 좀 견고하게 좀 흘러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CJENM이 당분간은 좋은 흐름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에 반 정도 정리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교체를 하시는 것이 좋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시청자분들의 상담 도와드렸고요. 전문가님, 오늘 좀 유독 교체해야 할 종목들이 많이 상담이 온 것 같아요. 전문가님이 그 교체할 수 있는 종목 소개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종목인가요? 네, 뭐 일단 제가 상담을 해드리면서 이제 종목을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뭐 중국과 미국의 영향이 있는 종목들이 좀 대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지지라인대를 이탈해주는 모습들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정리를 일단 하시라라고 좀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은 지지라인대가 있는 종목,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받쳐주고 있는 종목들이 더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오이솔루션이 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오이솔루션이 또 얼마 전에 상한가를 갔고요. 그 오이솔루션 그렇게 무겁고 그렇게 엄청나게 큰 종목이 상한가를 갈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은 개별적인 이슈와 자리를 잡아주고 있는 종목, 이런 종목 쪽으로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계속 상승이 나와주다가 지금 최근에 엄청난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도 오일솔루션이 급등하기 전에 패턴,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상승이 좀 나와주다가 이제 급등이 나올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종목으로 매수를 진행하신다면 최근에 증시가 눌려주면서 손실봤던 부분들을 오늘 이 종목으로 충분히 메꿀 수 있다, 또는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오늘 방송이 끝나고 나서 진행이 되는 무료 온라인 강연에 꼭 늦지 말고 참여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는 오이솔루션이 급등하기 직전에 보였던 패턴 그대로를 그리고 있는 종목을 소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급등주를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방송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대박스쿨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에 사이트가 뜹니다. 사이트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주식골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하단에 방송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만 클릭하시면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가셔서 다음 주를 대비하시면
유의할 수 있는 종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대박스쿨은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더욱더 알찬 강의와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